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벨즈 졸업 강의를 하게 된 장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그쵸. 벌써 겨울이 오는데 11월인데 벌써 이렇게 추우면 내년 3월까지 추워요. 한국은 4개월이 겨울인 나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레벨즈를 2014년 2학기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2년이 지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레벨즈 졸업 강의를 하고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제가 내년에는 건국대학교도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레벨즈 이제 졸업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전에 제가 제 데뷔 강연으로 레벨즈의 마지막 인기 강연상 제가 마지막으로 사라졌어요. 인기 강연상을 데뷔 강연을 받고 중간 강연을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앞에 두 개 강연은 정보 강연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졸업하기 전에 내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요, 보셨듯이 20.5인데 20.5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어서를 부분 빼고 25살? 아니요, 제 얼굴 나이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20점 네? 7년경 50점이요? 50점이면 너무 많고 50점이 반 정도 나누시면 되겠네요. 20.5는요, 제가 이제 20대의 반을 살아서 올해 25살에서 20대의 반을 살았다는 의미로 0.5를 한번 넣어봤고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제가 내년이면 이제 대학교 최고 학년에서 이제 사회로 내던져지는 막내가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약간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 그런 마음? 그런 마음과 비슷해서 이런 의미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 저에 대해서 아시려면 제가 누군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 학교 생활 4년의 이야기를 4가지를 키워드를 통해서 4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1년 바이런으로 아주 먼 옛날 여러분들 여기서 중고등학생 시절이죠 대부분? 저도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귀여운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2011년에 문자 메시지로 팀플을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 있던 2011년에 제 키워드는요, 인간관계, 공부, 적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경입니다. 제가 이제 남중남고를 졸업을 했어요. 남중남고를 졸업하고 2011년에 딱 대학을 왔는데 낯선 환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저는 여초과에서 여자애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아마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선배라는 존재들, 교수님들 이런 존재들 때문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3월달에 친구들과 동기들과 MT를 갔다 오고 있었는데 제 동기인데 누나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에게 해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 말고 강아지 친구야 뭐 이런 욕설을 보냈어요. 저 남중남고로다 좀 거칠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그런 딱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 다음날에 학과 과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과방에 게임기가 있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제 욕을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동기들이. 뭔가 보니까 그 저랑 싸운 친구의 친구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인간 쓰레기 정도를 만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길래 딱 인간관계 회의감이 느꼈죠. 물론 그 친구는 자기 얘기만 했겠지만 대학 인간관계는 이런가? 형들이 대학엔 진짜 친구 없어 그런 말이 진짜인가? 그렇게 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도 학과 분위기가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인간관계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맨날 아싸였어요. 학교지 전공 수업 외에는 무조건 다 독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또 1학년 대학생활을 와서 고등학교에 힘든 수험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대학생활의 공부가 아닌 거예요. 드라마, 영화에서 보던 계단식 큰 데에서 토론하고 안경 쓴 엄청 열정적인 교수님이 뭔가 배울 만한 그런 거 알려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과대 열악한 환경에서 앉아갖고 일방적인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시험도 대충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공부가 이게 과연 맞나? 한 학기에 300만 원 넘게 되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는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힘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과에서 강압적인 선배들이 있어서 진짜 난 대학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제 1학년의 대학생활에 빛이 하나 있을 때
이제 선배들도 만나고 형 누나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멋진 선배들 봤어요. 멋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딱 만나면 뭐 선배라기보다 형 누나처럼 형준이 뭐 잘 지냈어? 이렇게 지내고 근데 일이나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확실하게 딱 카리스마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배를 많이 만나고 싶다,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1학년은 뭐 이렇게 어영부영 흘러갔고요. 뭐 2학년에 조금 성장했어요. 조금 성장해서 네, 2012년 2학년에 장인된 첫 키워드는요 후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경하던 선배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을 하고 후배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후배들이 오면 나도 그런 선배가 돼야지 해서 제가 2012년에 정말로 돈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뭐 친구들 밥도 많이 사주고 시간도 많이 써서 술도 많이 먹으면서 하면서 근데 그게 후회가 안 되는 게 너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지금도 연락한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1, 2학번이면 좀 까마득한 선배죠. 다이어트도 뭐 선배고 승인도 선배인데 저한테 귀여운 첫 후배들 귀여운 첫 후배들과 2012년 1학기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 2학기에 국대를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2012년 7월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를 해서 729일간의 복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좀 감성 터져갖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좀 많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2014년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복학하면 다들 아싸 된다. 너 그냥 공부나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기 싫은데 학과에 뭐 적응할 자신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제대를 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빡빡머리 하고 학교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메제 오비분을 만나서 야 너 제대하고 할 건 없으면 레메제라는 동아리 해라. 내가 거기 졸업했는데 참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는 레메제라는 선물 같은 동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레메제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과가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중앙동아리 무조건 하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이야. 과 소모임, 뭐 과 동아리, 뭐 이 정도 학생회 이 정도만 열심히 해. 그래갖고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인가?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든 일단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어. 그래갖고 2014년 2학기에는 정말 즐겁고 재밌게 매일매일 술도 마시고 강연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군버프, 제대버프 이런 거 해갖고 막 열정이 넘쳤어요. 이때 너무 열정이 넘쳐갖고 뭐 랩즈도 엄청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생학점 받아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들으면 좀 웃을 것 같은데 몇인지는 좀 비밀이에요. 근데 4는 넘었어요. 4는 넘었고요. 뭐 이런 열정을 갖고 저는 2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2015년 3학년 작년도 조금 성장했어요. 좀 성숙해졌는데 혹시 키워드 4개 중에 하나라도 맞히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리허설 본부 빼고. 승현이 학생 없습니다. 다해 없습니다. 마지막 명주 앞머리 이때도 앞머리 있었어요. 땡땡땡 마지막 이수정 지구 결혼 안돼 이수정 마지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키워드는 리더, 스트레스,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입니다.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2학년에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학과를 바꿔보겠어. 그래서 저는 2015년 제 전공인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서 리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열정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을 한 5월달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군법법 풀려갖고 한 1년 가까이 되면 풀려요. 풀려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거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업무를 하는 거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뭐 교수님들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뭐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선배들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뭐 강압적인 선배들의 분위기가 무조건 싫었기 때문에 난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약간 제 길을 갔더니 어떤 말도 들었냐면 저는 건너들었는데 장현준 저 새끼는 사이코패스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단지 저와 가치관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알바하고 학생회장 업무하고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월화수목금 일부러 공강을 안 만들고요. 무조건 아침 수업에 다 몰아서 하고 아침 수업이 있으면 억지로 학교를 와야 되니까 아침에 학교를 오고 한 2시쯤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알바, 학생 업무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날 12시에 집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에는 어머니 얼굴을 주말에도 잘 못 봤어요. 뭐 어머니 주무실 때 제가 학교에 오고 뭐 어머니보다 일찍 나고 이러니까 제가 한 365일 중에 한 340일 정도는 건국대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바로 즐거웠기 때문인데요. 뭐 학과 행사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3시간 동안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가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 아 너무 재밌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아 더 잘하고 싶다, 다음 행사는 더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 때문에 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진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면서 제가 진짜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키도 좀 성장했으면 좋은데 키는 안 컸고 정신적으로만 좀 컸고요. 그래요.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도 좋은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6년 올해죠. 지금의 난데 제가 강연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4학년은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나는 어땠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또 한번 맞춰보실까요? 제가 네, 성규 권력. 네, 권력 아니고요. 은영이 연애 아니고요. 졸업 아니고요. 다 틀리네요. 마지막 수정이 후회? 틀렸습니다. 후회 너무 많아요. 네, 키워드는요. 2년 목표 그리고 마지막 꿈입니다. 4학년 조금 오글거려요. 2년은요 제가 횟수로 6년간의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뭐 군휴학 2년을 하고 뭐 휴학 없이 달려왔는데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참 너무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배, 좋은 교수님, 그리고 좋은 후배, 그리고 이렇게 레벨 지원분들까지 해서 참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기분 좋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목표인데 원래 사실 리허설 때는 목표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피드백으로 목표를 꼭 말해달라. 좀 말하기 조금 창피해갖고 말하기 싫었는데 사실 제 목표는 또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올해 여름에 미국 서부 쪽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거기 엄청 더워요. 40도가 넘는 더위인데 딱 뻘뻘 흘리면서 혼자 여행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보냈는데 가족방에 단톡방이에요. 제 아버지가 아들 뭐 많이 놀고 사진 많이 찍고 와. 거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꼭 가고 싶었던 곳이야. 딱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죄송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모으신 돈으로 여행 와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때는 뭐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요. 나도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하나 잡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꼭 취직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꼭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작은 목표를 갖게 됐고요. 조금 너무 소박해서 창피한데 그리고 나는요 뭐 제가 6년 동안 대학생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찾았다는 의미인데 뭐 대부분 여기 뭐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내 장점이 뭐고 내 성격이 어떻다 뭐 이 정도 자신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저도 자소서를 쓰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내 장점은 이거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거 할 때 되게 즐거웠어.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제 자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꿈인데 이것도 조금 거창할 수 있어요. 저의 꿈은 뭐 2년 동안 리더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떤 집단의 좋은 리더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내년에는 다시 막내가 되겠지만 그것이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제가 속한 곳에 좋은 리더가 돼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제가 광영이한테 배운 모토입니다. 그거를 이루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4년간의 대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의 모습과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충고가 될지 조언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생을 하면서 행복했던 슬펐던 그리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아쉬울 때는 무엇일까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별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고 그리고 저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이랑 할 때 많이 행복했는데 전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관계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극복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행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슬펐던 때는요, 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는데 작년 2015년 제가 학생회장 할 때는 제 핸드폰 진동, 카카오톡이 아마 제 평생 한 10년에 걸친 만큼의 진동이 왔어요. 정말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약간 고독하다는 느낌? 군등 속의 고독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있는데 너무 외롭다,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갖고 집에 가다가 혼자 눈물 찔끔한 적도 있는데 조금 창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가장 슬펐을 때는 이때고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요, 이런저런 일 많이 뛰어본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나서서 일하는 성격이고 좀 굳은 일도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러면서 너 호구냐, 그거 손해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나서서 일도 하고 이런 일, 학교에 아르바이트든 뭐든 다 뛰어다니면서 하니까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그 인연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돈이 들어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제게 큰 성장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된 인연이 참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일은요, 참 제 대학생활에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없었다는 게 먼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학기를 폭풍같이 마치고 여름방학에 알바를 3개를 했어요. 알바를 3개를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진 않은데 딱 끝나니까, 알바가 끝나니까 개강인 거예요. 너무 극혐인 거예요. 그리고 딱 그리고 2학기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방학 때 쉬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그거 다 술 마신 데 썼거든요. 술 안 마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노동을 하고 얻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차라리 그때 돈을 좀만 벌거나 아니면 돈을 아예 안 벌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여행을 갔으면 평생 남을 추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건 추억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여유가 없었던 거는 제가 여유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스스로 오늘은 이거 해야 돼,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거는 3시까지 끝내야 되고 이건 5시까지 끝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참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참 행복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유를 갖지 못했던 때가 있어서 여러분도 제 말을 듣고 조금 대학생활 이때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생활 끝나가서 너무 아쉬우니까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 집에 가면서 버스 타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만의 작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연이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 횟수를 6년 그리고 학년으로 4년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스스로가 대학생활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고 힘든 적도 있고 너무 기쁜 적도 많아서 전 다시 대학생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군대를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졸업 강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칭찬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